바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차로 먹는 방법이 제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차처럼 우려내서 가볍게 마시게 되면 사실은 열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시원한 느낌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제가 아까 비염과 두드러기에 사실은 바카가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의사항을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비염이 있고 두드러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바카차를 마셔야지 그럼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분들은 열성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바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고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카를 사용하기가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바카가 방향성 때문에 어떤 열을 밖으로 날려주고 밖으로 뭔가를 분출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기운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기운을 밖으로 분출시켜버리면 바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증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증상이 생겼는지 사실 그 원인을 판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건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증상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내가 만일 평소에 더위도 많이 타고 찬물도 좋아하고 막 이런 좀 열성의 증상이 있는데 거기에 두드러기가 있다 혹은 비염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바카차와 같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바카를 접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카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릴게요. 네. 바카를 마실 때는 차처럼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달이면요. 맛이 없어요, 한 가지는. 네, 화장품 냄새처럼 좀 이렇게 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많이 넣게 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넣고 차처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달이면 이 방향성 성분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성분들이 약효를 내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한약에서도 바카는 맨 끝에 후화한다고 해서 맨 끝에 살짝 넣고 달여서 이제 약에 첨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빨리 달여서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걸 달여서 오래 놓게 되면은 왜 술을 오래 두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카의 성분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드시기 직전에 차로 이렇게 딱 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약 파우치처럼 밀봉이 돼야 되는데 집에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몸에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약재 베개를 만들 때 그 안에다 바카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향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약재들을 넣는 곳에다가 바카를 같이 넣어서 그 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카를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만 이것이 두피를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안 그런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줘도 그게 우리 몸의 기혈과 순환을 조절하는데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참조를 하면 우리가 왜 한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자극의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카를 베개를 만들거나 방향제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 병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들이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 자극을 딱 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침 3번은 못 맞거든요. 아프기도 그쵸. 하고 네. 귀찮기도 하고. 근데 한약은 3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극의 깊이가 다릅니다.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도 있지만 바카도 그렇고 작용하는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특히 천마나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할 때 되게 중요하고요. 자극의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인해서 열이 차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눈도 아프고 피부에도 증상이 막 나타날 때 바카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새해 첫 건강의사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해에는 한약 드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꿀
네. 호흡기 쪽에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감기, 두통 이런 병들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런 두통, 박하의 어떤 효능 때문에 좀 도움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하를 보면 약성가라고 한약재들의 효능을 설명해 놓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박하, 미신, 최청두목, 거풍화담, 하기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박하의 맛은 약간 맵고 그 다음에 최청두목, 머리와 눈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데 있어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풍화담, 몸에 있는 담을 삭혀주고 그 다음에 하기소식, 기운을 약간 내리면서 식사로 인해서 울체된 것을 통해준다.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머리와 눈에 있는 열, 그리고 호흡기의 열, 이런 것들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박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을 소통해주는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을 없애준다든가 식사로 인해서 막힌 식체를 내려주는 그런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박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쾌한 향입니다. 향이 아주 경쾌해서 맑고 가볍고 이런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체표 부위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상부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쾌한 향을 갖고 있지만 대신에 또 가벼운 맛이 있습니다. 이 가벼운 맛은 뭐냐면 방금 생긴 병이나 금방 일어난 병들은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오래된 고질병에 쓰기에는 좀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감기에 처방하는 보험 한약이나 한약 중에 박하가 들어가 있는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하가 감기에 많이 쓰이는데요. 더불어서 감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뒤와 요 어깨 쪽을 보면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 목 뒤쪽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목도리를 하시거나 하셔서 요 목 뒤쪽 그리고 요 뒤 어깨 쪽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감기 예방에 참 중요합니다. 또 감기에 걸리셨을 때도 핫팩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목 뒤와 요 뒤 어깨 쪽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감기가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낫게 됩니다. 또 요 손 안쪽을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수태음 폐경이라는 경락이 흘러갑니다. 바로 폐랑 관련되어 있는 경락인데요. 요 엄지손가락 쪽에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물고기 배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어제혈이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에 감기에 걸리셨을 때는 이 자리를 지압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가볍게 이렇게 약간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요 손목에서부터 요 손끝 방향으로 양쪽을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혈을 지압하는 방식을 더불어서 해주시면 감기에 걸렸을 때 조금 더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에 걸리셨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어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감염이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외출했다 들어올 때는 손을 씻어주는 가벼운 이런 습관들로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에 특히 약하신 분들, 찬바람 좀만 맞아도 기침이 나고 이러신 분들은 마스크를 항상 하고 다니시는 게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하시면 다른 분들의 감기, 재채기나 이런 걸로부터 나를 지킬 수도 있고 찬 공기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들로 감기를 이기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